여러분 통장에 찍힌 숫자, 진짜로 존재하는 돈일까요? 2023년 3월, 미국의 거대 은행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40년 역사, 자산 270조 원. 그런데 고객들 사이에 불안한 소문이 돌자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24시간 만에 56조 원이 빠져나갔고, 이틀 뒤 그 거대한 금융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0여 년 전 부산의 한 저축은행 이야기입니다. 영업정지가 발표되기 전날 밤 누군가는 이미 정보를 쥐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은 한밤중에 조용히 돈을 빼갔어요. 다음 날 새벽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번호표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마주한 건 굳게 내려진 셔터였습니다. 수천억 원이 하루아침에 발이 묶였고 피해자만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1천만 원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딘가에 고이 보관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현실은 다릅니다. 금융기관은 그중 70만 원만 남겨둡니다. 고작 7%예요. 나머지 93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로 나갑니다. 신기한 건 여러분 통장에도 1천만 원이 찍혀 있고 대출받은 사람 통장에도 돈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돈은 1천만 원뿐인데 장부에는 거의 2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신용 창조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시스템. 문제는 모두가 동시에 자기 몫을 찾으러 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내줄 게 없어요. 여러분의 돈은 이미 누군가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되어 있고 누군가의 사업 자금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뱅크런입니다. 금융기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죠. 예전에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창구 앞에 줄을 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과거보다 100배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요.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웃나라에서 지방의 한 금융기관이 흔들렸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러 몰려가자 당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전염병 환자로 분류해버렸습니다. 돈을 찾으러 가는 게 범죄가 된 거예요. 내 돈인데 말입니다.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늦게 움직인 사람들만 당했다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은 신뢰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예금자 보호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 1억 원까지는 나라에서 지켜준다며? 그 믿음 과연 얼마나 단단할까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다는 뉴스 보셨죠? 24년 만에 변화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한숨 돌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안도감에 물음표를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쌓아둔 비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모든 업권을 다 합쳐도 20조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예금 규모는요? 수천조 원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아파트 단지에 1천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기금은 딱 10가구 분량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불이 나면 11번째 집부터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번에 한도를 2배로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기금은 그대로인데 약속만 2배가 된 거예요. 비상구 문은 똑같이 좁은데 탈출해야 할 사람 수만 늘어난 셈이죠. 법이 있으니까 결국은 받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받긴 받습니다. 문제는 언제냐는 거예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어떤 분들은 일부 금액 받는 데만 몇 달, 나머지 정산에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법적으로는 7일 안에 지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 실사하고 채권 확정하고 파산 절차 밟느라 2~3달은 기본이에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요, 법원에서 파산 처리가 끝나야 하니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한데 내 돈이 꼼짝없이 묶여버린 겁니다. 3년 뒤에 돌려받는 1억은 지금 1억이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훨씬 줄어들어 있겠죠.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시간을 잃은 겁니다. 인생의 골든타임을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예금자 보호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할 수 있다예요.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유럽의 한 나라에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정부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발표했죠. 고액 예금자들 돈의 상당 부분을 국가 빚 갚는 데 쓰겠다고요. 하루아침에 통장 잔액이 반토막 났습니다. 항의하러 갔지만 경찰이 가로막았습니다. 나라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의 돈을 건드리는 것도 합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이미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쩌라는 건데 오늘은 발 빠른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어디서나 보이는 우체국입니다. 여기는 시중 금융기관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국가가 한도 없이 전액을 책임집니다. 1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보증하겠다고 법에 박아놓은 거예요. 90년대 말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쓰러졌을 때도 여기는 꿈쩍 안 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그때 이미 돈을 옮겼어요. 이자 몇 푼 덜 받더라도 살아남는 게 우선이니까요.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 불안한 소문이 돌 때마다 여기 잔고가 불어납니다. 작년에는 총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어요. 정보가 빠른 어르신들, 큰손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금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런데 누가 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괴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달러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웃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콩알만한 금조각을 매달 하나씩 모으는 게 유행입니다. 이자는 안 붙고 보관도 번거롭지만 어떤 정부도 금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달러나 엔화 같은 외화를 일부 쥐고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화 하나만 갖고 있으면 환율이 급등할 때 가치가 녹아내릴 수 있어요. 반대로 외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원화가 약해질 때 오히려 버틸 힘이 생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한 곳에 전부 넣지 말라는 겁니다. 성을 지을 때 정문만 만드는 바보는 없잖아요. 후문도 만들고 비밀통로도 파놓습니다. 정문이 막히면 후문으로, 후문도 막히면 땅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에도 출구가 여러 개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에이, 우리나라 대형 금융기관이 정말 무너지겠어? 그 생각, 쓰러진 나라들 사람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했고요. 말로만 듣지 마시고 당장 손을 움직여 보세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거래 중인 앱을 전부 열어보세요.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쭉 적어보는 겁니다. 혹시 한 곳에 1억 원 넘게 몰려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 안에 쪼개세요.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별로 따로 적용됩니다. 같은 곳에 다른 지점에 나눠놔봤자 소용없습니다. 기관 자체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나 자녀 교육비처럼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이 있다면 어디에 둘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자 조금 더 받겠다고 불안한 곳에 넣어두는 건 비상금을 도박장에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곳은 전국 2,400곳이 넘습니다. 전 재산을 숫자로만 갖고 있지 마세요. 5에서 10% 정도는 실물이나 외화로 바꿔두는 게 좋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앱이 먹통이 되어도 손에 쥔 건 쓸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그 세대는 금융기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 곳에 몰려있을 확률이 높아요. 조심스럽게 여쭤보세요. 혹시 한 곳에만 넣어두신 거 아니시죠? 평소에 뉴스 좀 챙겨보세요. 저축은행 불안, 유동성 경색, 인출 급증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신호는 항상 먼저 나타납니다. 그 신호를 읽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과 남들 따라 뒤늦게 줄 서는 사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예금자 보호의 실체를 말씀드렸습니다. 불안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것과 미리 대비하는 것,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준비의 시작이 됐으면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남들이 말 안 해주는 돈 이야기를 계속 다루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